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점검해 봅니다. 최근 2, 3개월 동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각각의 요소들이 독립 변수는 아닙니다. 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향이 있는 변수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6가지로 좀 나누어서 주요 데이터 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좀 점검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S&E 리서치 데이터이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글로벌 약 80여 국가에 판매된, 인도된 그런 전기차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737만 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 41.2% 성장한 수치입니다. 사실 이 성장 수치 자체는, 성장률 자체는 다른 산업에 비하면 좀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예상치보다 저조한 판매 때문인데요. 기존 전망치는 올해 글로벌리 전기차가 약 1,700만 대에서 2천만 대 정도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약 1,500만 대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저조하다라고 보여지면 되고, 그 주 배경은 바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소비자들의 그 소비 지출력이 좀 약해졌다는 거,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신규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대출을 끼고 사려는 소비자들한테 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관련 정책 변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좀 시장 성장 둔화에 영향을 끼친 요소 중에 하나로도 여겨지고 있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유럽이 전기차 성장을 이끈 그런 국가들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하나 둘씩 전기차 보조금을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은 보조금을 폐지했고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 또 관련해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 역시 뒤로 미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30년부터 신차로 내연기관차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5년을 연기를 해서 이제 현재 2035년까지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허용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성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독일 보조금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판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일은 이제 지난해 대비 올해 20%에서 30% 정도 보조금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1일부터는 이제 개인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아예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보여드리면, 올해 이제 20, 30% 보조금 축소를 했을 때 1월 달에 시작하자마자 그 1월 한 달 전기차 판매량이 13.2% 하락을 했고요.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개인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 법안이 있다 보니까 7, 8월에 좀 판매량이 좀 좋았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보조금 축소 그리고 관련 정책 변화는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매우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기차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벌써 7차례 정도 그 이상 중국과 미국에서 가격을 계속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3일 전에는 미국에서 또 모델 3와 모델 Y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그 발표가 나오자 이제 이 베런즈 뉴스 페이퍼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이 가격 인하, 또 한 번의 가격
인하는 전기차 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그 같은 발표가 나오자 이 또 다른 가격 인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가격 인하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가격 인하는 곧 수익성 악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단에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우려로 적용이 된 건데요. 전기차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하고 수익성 악화를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치킨 게임이죠.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점유율 확보에 먼저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점유율 한번 보시면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 현재 21.1%로 글로벌 1위 전기차 판매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3.72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시면 점유율 변화 한번 보시면 비아디 같은 경우는 15.4%에서 21.1%로 상승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1.9%에서 13.7%로 상승. 볼보 소폭 하락했고 우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5.7%에서 4.3%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에 엄청 커질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치킨 게임을 해서라도 점유율 확보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라든지 그로 인한 이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경쟁 심화 부분입니다. 이제 전기차의 부품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성품인 전기차의 가격을 인하를 한다 싶으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단위나 여러 비용을 절감하려는 그런 구조적인 노력이 따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가격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경쟁이 조금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중국 2차 전지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 간의 그 다이나믹을 본다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좀 더 큰 중국의 2차 전지 부분이 조금은 더 우세했었다. 그런 기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점유율을 탑 기업들의 점유율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먼저 점유율 짚어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기준 점유율은 CATL이 이제 중국 시장 포함해서 CATL이 32.7%로 1위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6.5%, 비아디 11.3%로 3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각각 SK온이 7%, 삼성 SDI가 5.1%로 4, 5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가 파나소닉이 4.9%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점유율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드리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2차 전지의 탑 글로벌 랭킹 중에 6위 이후부터는 점유율이 참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다. 그래서 거의 5, 6위 정도까지만 보시고 이 안에서 승자 독식이 나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성장성이 더 있는 기업인지를 따져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중국 시장을 제외해서 본다면 어떨까요? 중국 시장을 제외한 탑7 배터리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 데이터입니다. 원래는 중국 시장을 제외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넘버원이었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35.4% 점유율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28.7% 점유율이 좀 낮아졌고요. 반면에 CATL, 중국의 CATL이 현재 27.2%로 점유율이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점유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기조는 바로 중국의 좀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현재는 지금 이 부분이 크게 기여를 해서 지금 국내 3사 시장 점유율이 중국 시장 제외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해당 리포트에서도 어떤 식으로 전망하느냐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 LFP 배터리 시장이 확장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권용수 부회장도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LFP 배터리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중국
플레이어들한테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LFP 배터리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뭐 3원계 배터리에서는 기술력이나 점유율 역시 우리나라가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전망, 이 점유율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리튬 부분입니다. 이제 2차전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가 바로 리튬인데요. 이제 리튬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탄산리튬 그래프이고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한국자원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보실 수 있고요. 탄산리튬 가격이 한때 아주 급등을 했었다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크게 빠졌다가 재차 좀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60% 이상 하락을 한 가격인데 이 같은 연휴에는 이제 전 세계 5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리튬 공급 과잉 탓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서라도 호주나 뭐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여러 국가들의 이제 글로벌 공급이 현재로서는 원활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전과 같은 급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등 셀 업체보다 아무래도 이 리튬 가격 하락은 2차전지 소재 업체 또 이 변동성이 큰 그런 기업들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원자재 가격을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4, 5년 이후부터는 이 리튬의 수급이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의 그 변화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정제해서 재련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는 좀 강점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개별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리튬 공급 과 수요의 그런 접점 그리고 가격의 변동성 부분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국 전기차 노조 파업 부분입니다. 현재 9월 25일부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10월 9일까지 GM, 포드, 스텔란티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볼보의 계열사 중 하나인 맥트럭스 역시 현지 시간 10월 9일부터 3,900명이 파업에 가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 2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파업의 장기화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량 자체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임금 협상이 되더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엄청 악화가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아직은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 같이 퓨어 전기차 플레이어가 아닌 기업들한테는 전기차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이 임금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미국 전기차 노조 파업을 제가 한 꼭지로 다루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여러 플레이어들한테 가격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영향의 강도라든지 영향의 방향성은 그 기업마다 투자하시는 기업마다 당연히 상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노조 경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오히려 테슬라의 상대적인 수익성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거둘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경쟁력이 강화되는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의 전통 자동차 산업 회사에 대비해서는 그 상대적인 영향성이 낮을 것으로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미국 대선 부분을 적어 두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직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약세 시에 민주당 약세 시에 아무래도 그 당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추진했던 RA 법안 관련주들은 약세 변동성이 클 것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RA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 전기차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한 6가지 꼭지로 아주 주요 데이터만 아주 심플하게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어떠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성장한다. 이 성장하는 섹터 안에서 내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이 해당 산업군의 성장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잘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연도별로 주요 국가의 전체 자동차를 100으로 두고 그 안에서 연도별 전기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2040년엔 미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을 100으로 뒀을 때 85%가 전기차가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은 전체 일본의 자동차 시장 중에서 80%가 전기차가 차지할 거고요. 오히려 중국은 68%, 그리고 글로벌리 61%가 전기차가 차지하게 됩니다. 2040년까지요. 근데 그 연도별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겨우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약 10%가 추세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좀 선두주자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30%가 채 되지 않고,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이제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좀 큰 편이라서 좀 저조한데,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잖아요. 물론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성장이 언제가 기폭이 되느냐, 바로 2025년입니다. 2025년 이후로 아주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자료에서는 바로 이 2023년부터 2025년 이 기간이 차량의 정기화라든지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사회 정책적으로도 또 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가 있는 시기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된 엄청난 법안과 정책과 보조금 정책 뭐 등등이 오고 가고 할 것이고, 변화무쌍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어떤 기업은 치고 나갈 것이고, 어떤 기업은 노력하다 사라질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격동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안에서 요게 있다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0년에는 약 200만 대 전기차가 판매됐고, 2024년에는 약 7,300만 대까지로 늘어날 것인데, 이는 전기차 그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건 전체였고,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요, 글로벌리 2022년에 신차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비중은 겨우 7.5%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정말 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겠고, 그럼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가, 그리고 그 기업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변화무쌍한 부분에 잘 쫓아가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왓츠아웃 해야 되겠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을 드리면, 이제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2차전지는 그 전기적 관련된 그 시장성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그 ESS 배터리로도 시장 성장성이 CAGR가 무려 8.4%나 204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으로서도 배터리는 좀 성장성이 있다라는 점, 그 전기차하고만 연결짓지 않더라도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변화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마켓 다이나믹 중에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주로 여러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기업을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건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공부해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전 영상 투자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 7가지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박영
주식농부 이 대표는 어떤 식으로 그 기업을 좀 점검하는지 그 프레임을 좀 정리해 두었으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요 기업이나 이런 산업 부분은 공부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점검해 보았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